40년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금정구에서는 21대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들이 내년 총선에도 도전합니다. 금정구 내 총선 출마 예상자들을 짚어봅니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던 중 양식장 밧줄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폐기 처분됐습니다. 부산 지역 14개 국사립대학들이 공유대학 운영에 본격 나섭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이 이달 말 끝납니다. 부산에서는 보건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16개 구군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30곳이 모두 철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입니다. 지역별로 자천, 타천 거론되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선거레이더 이번 시간에는 40년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금정구로 가봅니다.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인물들, 내년 총선에도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금정구. 인구의 25%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금정구민은 21만 6천 명, 10년 전보다 15%가량 감소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어르신은 늘어나다 보니 의료 복지체계 확충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런 금정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년 총선 출마자는 12월 현재 총 4명. 지난 21대 총선과 닮은 꼴입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54% 득표율로 당선된 현역 백종원 의원이 연임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백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인 침례병원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며 민심 챙기기에 한창입니다. 백 의원에 맞설 같은 당 경쟁 후보로는 김종천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 교수는 저출산과 침례병원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0년 보수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며 두 후보가 나섰습니다. 먼저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도 나섰던 박 전 의장, 40대 여성 정치인으로 총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김경지 전 금정구 지역위원장도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 진보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110여일 앞둔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 기장군 앞 바다에서 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바다를 헤엄치다 양식장 밧줄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폐기 처분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이동항 선착장. 거대한 몸체가 지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장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래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양식하는 밧줄에 걸려있던 것을 어민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고래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배가 하늘로 보고 양식장 안에 들어가 있어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상해서 이래 보니까 이 고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꼬리에 높은 매가 배로 해갖고 땡기 내갖고 여기까지 꽂고 왔죠. 이번에 발견된 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고래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밍크고래 등과 달리 참고래는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생태 연구 등에 사용하거나 폐기 처분만 가능합니다. 무게 7톤에 이르는 고래 사체를 옮기기 위해 이처럼 크레인을 장착한 대형 화물트럭까지 동원됐습니다. 참고래는 최대 25m까지 자라고 체중은 70톤 정도까지 성장합니다.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참고래는 길이 11m, 둘레 4m가량으로 2살 정도인 어린 개체로 추정됩니다.
1900년대 초반 국내 전 해역에서 발견됐던 것으로 보고돼 있지만 최근에는 개체수 감소 등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적도 근처부터 북지방까지를 회유를 하는 개체들이 지금 이 계절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는 조금 더 남쪽 지방 따뜻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해경은 고래를 혼액하거나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0건 중 1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가 덮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은 숨졌습니다. 8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35명. 이 중 4분의 1 이상인 735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로 숨졌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인 음주운전 사고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제공했던 춘천 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교통카드 30만 원으로 제공으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 면허 반납률은 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보상도 문제입니다. 이게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효과가 크게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조금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면허 갱신 요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때 인지능력 자가 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하는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경우 실제 주행 평가를 통해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 지역에서만 운전을 하거나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만 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선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정동만 국회의원이 기장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정부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했는데요. 이 예산으로는 대청초등학교 일원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안천에 노후화된 데크를 정비하고 장안사의 진입도로 데크 정비 공사도 시작됩니다. 정 의원은 길천항과 칠암항, 좌광천의 준설공사 예산도 확보된 만큼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미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교육 지원의 주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김미애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주체로 규정하고 하위 법령 위임,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실시 근거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가부의 자료에 따르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5,654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을 이현승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14일 부산시가 한국철도공사 부산진구와 정비단을 이전하고 남은 땅의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부산진구 범천동 정비단을 강서구 송정동, 부산 신항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 24만 3천 제곱미터를 4차 산업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는 건데요. 이현승 의원은 지난 12년간 범천 철도 차량기지 이전 후 남은 부지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이 부지를 거점으로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연말을 맞아 부산 진구 부암 1동 신선마을 주변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부산 진구 갑 지역은 겨울철 난방을 연탄으로 의존하는 어려운 가정이 많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이어지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봉사활동 참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소방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소방공무원 A씨는 부산 진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업주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 중 경찰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14개 국사립대학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부산대 대학본관에서 열었습니다. 14개 대학 총장들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공유대학의 원활한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대학은 BITS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학칙 개정과 학사 구조 개편, 학점 교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3월에 선정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는 5년간 국비 2,143억 원이 투입되고 부산시가 발표한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 1조 993억 원 중 20%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이 이달 말 끝납니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면회의를 열고 무료 PCR 검사를 해왔던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달 말 종료하고 코로나19 지정 격리병상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30곳을 모두 철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실, 중환자실을 제외한 일반 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마을주택에서 발생한 불을 마을 주민들이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쯤 거주자가 외출한 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마을 이장 등 주민 6명은 마을 입구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불이 집 전체로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불은 충전 중이던 손전등에서 최초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마을 이장 A씨 등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10월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보다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최근 부산 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제조업 생산이 1.2% 증가했지만 부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산 지역 수출과 수입 역시 각각 9.4%, 13.3% 줄었습니다.